형제자매가 가장 든든한 내 편일 줄 알았는데 결국 나를 가장 크게 실망시킨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자식에게 힘들 때 의지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 말이 아이에게 평생의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이니까 믿고 말했는데 그게 나를 가장 후회하게 만든 선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족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독이 되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솔직해야 한다.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형제 사이가 좋기로 유명했던 A씨는 어느 날 형제와 술 한잔하며 털어놨습니다. 나 사실 좀 힘들어. 이제 돈도 별로 없고. 형제는 처음에는 동정을 표현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A씨의 재산 상황이 소문처럼 전해졌고 부모님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형제들은 A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형은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농담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결국 A씨는 형제들과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졌습니다. 믿었던 형제에게 털어놓은 단 한마디가 그의 가족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셈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한때 믿었던 형제자매나 자식에게 털어놓은 말이 오히려 나중에 큰 갈등이나 상처로 돌아왔던 적이 있지 않나요? 사실 심리학자들은 가족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털어놓는 이야기 하나가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적절한 거리 두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형제와 자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6가지 비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관계를 지키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인지, 우리가 어떤 비밀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며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평생을 함께했던 형제가 이제는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재산 문제는 가족이라는 이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려. 가족 간의 재산 문제는 마치 잠들어 있던 폭탄과도 같습니다.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번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그동안 쌓아온 관계와 신뢰가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도 돈 문제 앞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분배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평소 우애가 깊던 형제들이었기에 공평하게 나누자는 민수 씨의 말에 다들 동의할 줄 알았죠. 그런데 장남인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부모님 병원비를 냈으니 이 집은 내 몫이야. 막내 동생은 반발했습니다. 형이 그 집에서 계속 살았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공평하게 나눠야 하지 않겠어. 감정이 얽힌 대화는 금세 언성을 높이는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처음엔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결국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릴 적에는 한 침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던 형제들이 이제는 법원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서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간의 공정성과 부모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복잡한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누군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느낄 때 그것은 단순히 질투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를 시험하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께 더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았다고 느껴졌던 순간들, 또는 내가 가족에게 너무 많이 희생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릴 때 관계는 종종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치닫곤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주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막내 동생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은 그 도움을 점점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마다 자연스레 도움을 요청했고 현주 씨는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현주 씨는 동생이 그 돈을 생계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사치품을 사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둘의 관계는 크게 틀어졌습니다. 도움을 준 현주 씨는 자신이 이용당했다고 느꼈고 동생은 오히려 형편이 좋은 사람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형제 간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 상처는 오랜 시간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재산 문제는 가족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이라도 재산이나 수입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인데 왜 숨기냐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보는 오해와 불필요한 기대를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도움은 반드시 한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도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선을 긋지 않으면 도움은 쉽게 의존으로 변하고 의존은 결국 불만과 갈등을 낳습니다. 가족 간의 도움도 철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그 선을 넘으려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결정은 공정하고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 분배처럼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는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 가족 모두가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갈등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면 돈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재산 문제와 관련된 가족 간의 이야기를 돌아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지만 올바른 지혜와 신중한 태도로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내 약점을 감싸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삶의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해 줄 것 같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가족에게는 털어놓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시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지만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고 결국 상처로 돌아온 적, 또는 도움을 받고자 했던 말이 오히려 가족 간의 부담과 갈등을 키웠던 순간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영 씨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아직도 떠올리기 싫어합니다.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그녀는 혼자 감당하기가 벅찼습니다. 지영 씨는 언니라면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있어. 근데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언니는 처음엔 진심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 씨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비밀은 가족 모임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지영이가 요즘 우울증 약 먹는다더라. 많이 힘든가 봐. 처음엔 동정과 걱정의 말들이었지만 곧 왜 이렇게 약해진 거야?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될 텐데.
약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야? 라는 비난과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지영 씨는 가족들에게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사랑과 공감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가볍게 다뤄지는 이야깃거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은 왜 발생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관계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해결하려는 욕구가 강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밀은 쉽게 퍼지고 신뢰는 금이 갑니다. 가족 간의 선의로 시작된 위로도 무심코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훈 씨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대학생 딸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좀 힘들다. 사업도 잘 안 되고 지원도 못 해줄 것 같아. 미안하다. 그는 딸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거라 믿었지만 딸은 예상치 못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생활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가 감당할 필요 없는 짐을 떠안은 기분이었죠. 딸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생활비를 줄이며 노력했지만 부모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재훈 씨는 솔직함이 가족 간 신뢰를 높일 거라 믿었지만 그의 딸에게는 그 말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약점을 털어놓는 것이 항상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밀을 나누는 대상, 시기, 방법입니다. 먼저 비밀을 나누기 전에 상대가 내 이야기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가족이니까 라는 이유로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마음을 풀어놓고 싶은 건지, 아니면 위로와 해결책을 받고 싶은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적 없이 꺼낸 말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가족은 나의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은 때로 가족보다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묵과 거리 두기는 때로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을 나누지 않는 것이 곧 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나눈 비밀이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도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나눌 이야기를 신중히 선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솔직함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점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공유해야 할 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관계인 배우자와 관련된 비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와의 문제를 형제나 자매에게 털어놓는 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배우자와 관련된 비밀을 지킬 때 왜 신중함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와의 문제를 가족에게 털어놓는 그 순간, 나의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가족의 위로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은 우리를 가장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그 선의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 털어놓는 순간 내 배우자는 가족 전체의 평가 대상이 되고 예상치 못한 오해와 갈등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남편과의 경제적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확장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고 수진 씨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답답했던 그녀는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남편이 집 담보로 대출 받겠대. 어떻게 생각해? 나 정말 막막해.
언니는 동생의 말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남편이 제정신이야.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이 이야기를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하며 걱정을 가장한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수진이 남편이 집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다더라. 완전 무책임하지 않아. 그 이야기가 남편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는 깊은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너희 가족에게 뭐라고 듣고 살아야 하냐?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고 수진 씨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정우 씨의 이야기는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그는 아내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 누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누나, 요즘 아내랑 자주 다퉈. 자기 부모님이랑 너무 자주 왕래해서 부담돼. 정우 씨는 단순히 누나의 조언을 통해 위로받고 싶었지만 누나는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정우 씨의 아내는 누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 부부 문제 내가 많이 들어줬어. 정우가 많이 힘들어하더라. 부모님 왕래 좀 줄여보는 게 어때? 아내는 이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문제를 왜 가족들에게 얘기했어? 내가 가족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얼마나 싫은지 알면서도 결국 부부는 더 큰 갈등을 겪었고 정우 씨는 부부의 문제를 외부로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의 문제를 가족에게 털어놓는 것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할까요? 가족은 선의를 가지고 조언을 하더라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입장보다는 내 편에 서게 되기 쉽고 이는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와 오해를 남깁니다. 또한 가족들이 내 배우자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순간 부부 사이의 신뢰는 서서히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관련된 비밀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째, 배우자와 먼저 대화하세요. 부부 간의 갈등은 두 사람 간의 문제입니다. 가족이 아닌 배우자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입장을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가족에게 털어놓기 전에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세요. 배우자와의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로 조언이 필요하다면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이야기를 전한다면 신뢰는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배우자와의 문제가 정말로 가족의 도움이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해 보세요. 단순한 감정적 불만을 털어놓았다가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의 경계를 지키세요. 배우자와 가족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거나 배우자의 이야기를 가볍게 전하면 두 관계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부분, 배우자와 관련된 비밀은 단순히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털어놓는 말 한마디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신중히 고민해 보세요. 결국 부부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두 사람 간의 신뢰와 대화입니다. 가족과의 경계는 배우자와의 신뢰를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자매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또 다른 경계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녀 교육과 형제자매 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지혜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자매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또 다른 경계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녀 교육과 형제자매 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지혜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동생이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너희 애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그 순간부터 나는 아이를 다그치기 시작했고 아이는 점점 나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가까운 만큼 솔직한 말들이 오가지만 그 솔직함이 때로는 의도치 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에서 형제들 간에 나눈 말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정우 씨는 동생의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생은 걱정스럽게 말했을 뿐이지만 그 한마디가 정우 씨에게는 마치 자신이 부모로서 잘못하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정우 씨는 아이가 사교적인 아이가 되기를 바랐고 다양한 활동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런 부모의 행동을 오히려 부담으로 느꼈고 점점 부모와 대화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한마디는 단순한 조언이었지만 자신은 그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아이에게 필요 이상의 간섭을 했다는 것을요. 비슷한 상황은 미경 씨의 가정에서도 있었습니다. 동생 가족의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경 씨는 동생에게 교육 방식을 묻고 그것을 자신의 아이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조카가 성공했으니 우리도 해보자. 하지만 정작 아이는 이 방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그 언니랑 달라. 라는 말과 함께 아이는 점점 위축되었고 부모와의 대화에서도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미경 씨는 자신의 시도가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고 가족 간의 신뢰를 해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형제들 간의 대화에서 나오는 조언은 선의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자칫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거나 내 방식이 정답이라는 태도로 접근하면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녀 교육은 각 가정에 고유한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릅니다. 같은 나무에서도 가지마다 다른 잎이 나듯 자녀는 각자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한 가정에서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다른 가정에서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대화에서도 이런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 말할 때는 조언이 간섭으로 변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조언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지금 내 아이가 어떤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속도에 맞추어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믿어주는 만큼 잘합니다. 형제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자녀는 자신만의 속도로 더 단단히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형제들 간의 조언이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대신 각 가정의 방식을 존중하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또 다른 존중이 필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신념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린 정치 관련 메시지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나누고 싶었던 그 말이 형제자매 간의 오랜 대화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우 씨는 정치적 견해가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믿는 신념을 전달하고 싶었고 정치인의 연설 영상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정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형, 이런 사람을 지지한다고? 이해가 안 가네. 정우 씨는 바로 반박했고 두 사람의 대화는 빠르게 격해졌습니다. 대화를 지켜보던 다른 형제들은 어색하게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 단체 채팅방은 점점 한산해졌고 형제자매 간의 관계도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자신의 말이 불러온 결과를 곱씹으며 깊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형제들에게도 자신의 믿음을 권하고 싶었고 종종 대화 중에 종교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권유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반복되며 동생들은 점점 부담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왜 자꾸 자기 믿음을 강요해? 그냥 각자 믿는 대로 살면 안 돼. 그 말을 들은 수진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형제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이후로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도 종교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되었고, 동생들과의 관계 역시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정치와 종교 이야기가 이렇게 예민한 문제로 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주제는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견해가 다를 경우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각자의 삶의 경험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관점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들거나 나의 신념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갈등은 불가피해집니다. 정치와 종교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옳다고 믿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대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해라고 물어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모임에서는 의도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와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훨씬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가족이 같은 신념과 견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족은 더 단단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들이야말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라는 주제가 관계의 벽이 되는지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는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때 가족은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님 부양과 형제자매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시작된 대화가 결국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가족끼리도 공정함과 책임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부모님 부양은 가족 간의 가장 예민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부담과 돌봄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크더라도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는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형제자매들은 병원비와 간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지인 정우 씨는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돌봄의 책임을 맡아야 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병원비 부담까지 모두 떠맡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도 부담이 크다. 동생들도 병원비를 분담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지만 동생들은 서로 다른 핑계를 대며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부모님 집을 물려받을 거니까 병원비도 형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아? 라는 말이 나오자 정우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미경 씨의 가정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봄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도 그녀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도 지칠 대로 지쳤어. 다 떠안고 있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메시지는 형제자매 간의 갈등만 키웠고 결국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님 부양은 가족 간의 애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상황, 시간적 여유,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책임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함에 대한 기준 역시 사람마다 달라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줄이고 부모님 부양을 형제자매 간에 균형 있게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형제자매가 한자리에 모여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어려우니 다른 가족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나눌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부모님의 필요와 각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담 방식을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위로와 격려가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 부양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의무가 아닙니다. 형제자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역할을 나눌 때 부모님을 향한 사랑도 진정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부양하며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서로에게 상처가 아닌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는 사랑을 나누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며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이란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인연이자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유일한 인연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지키고 이어가는 길은 쉽지 않으며 꾸준한 노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사랑을 주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나눈 6가지 주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며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들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형제자매와의 재산 문제는 감정을 배제하고 명확한 기준과 신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약점을 공유하기 전에 그 이야기가 상대와 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족에게 공유할 때는 신뢰와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녀 교육에서는 각 가정의 고유한 방식과 아이의 성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신념에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지혜입니다. 여섯째, 부모님 부양의 책임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나누어야 하며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갈등의 핵심은 결국 가족 간의 존중과 이해입니다. 공자님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는 가족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 내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가족의 힘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가족 관계를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배려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사를 담는 태도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갈등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과 경청이, 때로는 솔직한 대화가 서로를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가족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이자 삶의 항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은 세상의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항구다. 하지만 그 항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서로의 노력과 존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름을 받아들이고 사랑과 신뢰로 행동할 때 가족은 더 견고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려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고 더 단단히 이어주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늘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울타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빛나는 지혜는 황금빛 인생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황금 인생을 실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빛나고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